자, 오늘도 라이딩을 한번 가봅시다. 잘 있었니? 여기 잘 자고 있네. 오늘 제가 잠시 어디 좀 다녀온다고 잠시 여기다가 묶어놨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요즘에 또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오다가 말다 하는 게 이게 장마가 맞나 싶어요. 자, 오늘은 시크릿 살롱을 또 타고 나왔고, 사실 제가 타고 나올 게 타우루스 ES나 시크릿 살롱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왜 전동 킥보드 중에 이지베이션 제품만 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지베이션 제품만 타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나노일 회사 전동 킥보드도 탔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뷰를 하면서 유로일 제품도 탔었고, 그리고 미니모터스 제품도 탔었고, 이렇게 여러가지 탔었는데 제가 왜 이지베이션 제품만 이렇게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원태는 이지베이션에서 광고를 받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지베이션 제품만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취향하는 그 선호도의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주행거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 혹은 이제 최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 뭐 아니면 타이어가 커야 된다, 뭐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승차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우루스 X나 슈퍼살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는 거고, 이지베이션 제품이 뭐 승차감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뭐 제품 중에 뭐 뉴 GT만 봐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스포츠성을 띠는 전동 킥보드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딱딱해요. 근데 슈퍼살롱이나 타우루스 X 같은 경우는요, 뭐 스포츠성보다는 승차감에 최우선적이죠. 타이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타는 거고, 그리고 이지베이션 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 사비를 주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지베이션 보험을 들어놓고 뭐 타 기체를 타거나 했을 때 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보험 적용이 되는데 타 기체를 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니 유튜브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타봐야 되지 않냐 하시는데,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타고 뭐 위패드 다크나이트라든지 뭐 위패드 폴드 뭐 이런 것들 다 사무실에 두고 싶긴 하거든요. 금전적으로 그거를 다 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전동 킥보드가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뭐 타우루스 X만 해도 지금 한 3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위패드 폴드에 스파이더 2에 뭐 이렇게 다 두면은 그냥 1000만 원 훌쩍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요인이 좀 크고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위패드 쪽이 좋긴 하지만, 위패드는 일단 그 전동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걸린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안전빵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위패드 타시는 분들이 보험 없이 탄다고 해서 뭐 잘못됐냐, 또 이건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보험 없이도 뭐 사고 났을 때 그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보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이 되는 전동 킥보드 회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결코 제가 이제 이지베이션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이걸 탄다라는 건 좀 웃긴 거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타는 것도 뭐 돈 받고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제가 이렇게 영상 한번 찍으면서 이지베이션 제품을 탔다 했을 때 뭐 돈이라도 저한테 떨어지거나 했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제가 타고 싶어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이지베이션 회사에서 리뷰할 때 뭐 광고료를 받기 때문에 이지베이션 것만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다른 회사에도 다 똑같이 돈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마다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료를 이 정도 책정을 해주세요 했을 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A라는 회사는 원태한테 이 정도 광고료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회사도 있고, B 회사는 이거 네가 뭔데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 금액을 불러? 하시는 회사도 있고, 뭐 C 회사는 고민 좀 해볼게요 하고 1, 2년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 회사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제품도 있었는데 광고료 측정 부분에서 이렇게 막 금액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던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광고료를 좀 깎아가지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냐 하시는데, 제가 이 광고료를 측정할 때 전체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측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카메라 장비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 제품을 타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 회사에서 져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책임지는 전제하에 제가 그 광고료를 측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게 제 생명수당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을 탈 때마다 저는 오금이 저립니다. 왜냐하면은 막말로 예전에 출시했던 제품들을 이제 제가 만약에 리뷰를 하거나 홍보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뭐 어디가 파손됐던 사례, 그리고 뭐 와불이 오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마루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타는 이 시크릿 살롱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지금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달리다가 뭐 모가지가 댕강하든 뭐 바퀴가 빠지든 그런 것들을 제가 예측할 수 없고 몸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마루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고려해서 제가 광고료를 측정하는 거고, 만약에 이 광고료가 너무 비싸다, 그냥 하기 싫다 하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 제발 광고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뭐 광고가 있든 없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유튜브를 뭐 광고하려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제가 어떤 회사에 어떠한 뭐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해준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뜸 제가 어떤 유튜버에게 가가지고 막 제 물건 좀 홍보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특정 유튜버에게 내 쇼핑몰 홍보를 요청함으로써 저는 이제 쇼핑몰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보수로 이렇게 부탁을 한다 하는 거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잘못 갖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가 이제 뭐 스타트업이거나 신생 회사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다 했을 때 이 회사 자본금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저에게 이제 이 리뷰를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 자본금이 그렇게 좀 넉넉치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무보수로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한테 이제 들었던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도 참 좋은 회사가 많고 이 사회에 기여가 될 만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회사들에게 이제 자본금에서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뭐 제가 도와드려서 뭐 회사가 막 대박 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내 돈 쓰기는 싫고 홍보는 하고 싶고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배우 활동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배우 활동을 했을 때 정말 그 뼈저리게 느꼈던 게 있습니다. 출연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라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돈 없어도 돈 안 받아도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24살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그 마음 하나로 계속 촬영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옛날에 드라마를 촬영했을 때 회당 3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타가 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30만원 받고 4, 5회차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근데 또 다른 배우들 출연료를 물어보니까 저의 한 3, 4배는 받는 겁니다. 이 회차당. 역할은 제가 더 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더 이 출연료를 많이 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3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을 할 때도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작품도 3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고, 아무튼간 이게 계속 대반복되다가 제가 한 번은 촬영에 들어왔었거든요. 촬영에 들어와가지고 대뜸 70만원을 불렀어요. 출연료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연료가 70만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애들이 제 출연료의 한 5배, 6배는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지도 같은 경우도 저보다 더 없었고 그런 친구인데도 그렇게 받아가는데, 제가 이제 그거의 절반 정도 불렀는데도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나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품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아쉬워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되는 순간 그 30만원에서 머무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제가 배우 활동하던 시절에 금전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힘든 걸 몰랐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돈이 없어도 그냥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제 와이프가 대학교 한 학년 후배였거든요. 같은 방송연예과.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 해줬어요. 연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해도 정말 뭐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쌀 한 푸대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쪽은 좀 과감하게 접어두고 제 사업을 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 제 광고료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회사에서도 막 너무 비싸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금액을 지불해 주시고 저에게 홍보를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 그 회사의 판매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직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품 판매 리뷰만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좌우명 같은 경우가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은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도 진짜 막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마인드로 그냥 시작을 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쇼핑몰 사업자를 내고 막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아는 업체들도 한 곳도 없었어요. 그 업체를 막 진짜 제가 막 일주일 넘게 잠 안 자고 막 찾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쇼핑몰의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먹었다 하시면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무조건 노 밖으로 직진하십시오. 불가능은 없다 마인드로 일단 해보고 실패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목숨 걸라는 거고, 목숨을 거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는 순간 저는 그 일은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남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신감 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자신감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동 킥보드 얘기를 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전동 킥보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패드 같은 경우는 전동보험이 되지 않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뭐 제품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보다는 확실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니모터스, 듀얼티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동보험도 되고 제품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미니모터스의 단점은 중고가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만원짜리 신제품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200만원짜리 신제품을 뭐 한 3달 있다가 180만원에 할인 판매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200만원에 샀던 나의 그 전동 킥보드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고가 방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지베이션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동 보험이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넉넉해요. 그래서 금액 대비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배터리에 소화팩을 장착하면서 그 배터리 안정성도 한 번 더 높여줬기 때문에 집에서 보관하시다가 뭐 불이 나서 뭐 집을 날려먹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베이션 제품들이 이제 승차감이 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막 통통통 뛰어도 크게 막 어떠한 느낌도 없어요. 보시면 뭐 이런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툭툭거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간 저는 이 승차감이 좋은 게 이지베이션의 좀 장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회사의 한 제품만 보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보론을 사기로 했다 이러면은 그 듀얼트론 X 혹은 이제 뭐 듀얼트론 썬더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예를 들어서 듀얼트론 썬더가 너무 안 좋아요, 막 너무 찌걱거려요 이러면서 리뷰가 그렇게 남겨져 있다. 똑같은 회사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에도 있을 확률이 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